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지금 생각해보니 결혼 전에는 정말 순진했던 것 같아요. 시댁이 좀 어렵다는 건 알았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거든요. 남편과 결혼한 지 이제 2년이 좀 넘었는데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좀 어려워진 상황이었죠. 반면에 저희 친정은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부동산업을 오래 하셔서 경제적으로는 꽤 넉넉한 편이었어요. 아버지는 자식들한테 정말 아낌없이 베푸시는 분이셨거든요. 오빠가 결혼하고 조카를 낳았을 때도 아버지께서 건물 하나를 오빠 명의로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임신을 하자 아버지께서 또다시 4층짜리 빌라 건물을 제 명의로 해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했죠. 그 건물은 월세 수익도 괜찮았고 덕분에 저희 부부 생활에 여유가 생겼어요. 하지만 시댁 상황은 정반대였어요. 시어머니는 형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늘 빠듯해 보였어요. 형님은 직장을 다니면서 시어머니 생활비까지 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과거의 돈 문제로 여러 번 사고를 치셨던 거예요. 형님이 그때마다 뒤처리를 해드리느라 자신이 모은 돈을 다 털어주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형님이 남편한테 연락을 했는데 독립하고 싶은데 집 얻을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형님은 원래부터 독립하고 싶어 했다고 했어요. 특히 연애하던 남자분과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분이 재혼이라고 해서 시어머니가 극렬하게 반대하신 거예요. 시어머니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형님은 결국 그분과 헤어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로 형님과 시어머니 사이가 완전히 틀어진 거죠. 형님은 이제 결혼은 포기하고 혼자 살겠다며 비혼 선언까지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저에게 부탁했어요. 자기도 지금 여유가 없다면서 장모님한테 말해서 적당한 집 좀 구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 거였어요.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어요. 시댁 일에 친정을 끌어들이는 게 좀 그랬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평소에 저한테도 친정에도 정말 잘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부탁드렸죠. 마침 괜찮은 집이 나왔다고 해서 계약을 해주셨는데 당연히 제 명의로 하셨어요. 형님은 정말 고마워하셨죠. 그렇게 형님이 독립하면서 저희와도 더 가까워졌어요. 종종 친정 부모님께 감사하다며 선물도 보내주시고 명절 때마다 안부도 챙겨주시고 그러셨거든요. 남편도 누나가 독립한 걸 많이 기뻐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형님이 독립하니까 시어머니는 갑자기 생활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형님한테 계속 손을 벌리시는 거였어요. 형님은 처음에는 거절하셨는데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하신 거예요. 저는 정말 난감했어요. 하지만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니까 아예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매달 50만 원씩 드리기로 했죠. 그걸 알고 형님이 저한테 정말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결국 형님이 다시 시어머니께 생활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때부터는 생활비를 끊었고요. 그런데 몇 달 지나서 남편 사업이 정말 어려워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매출도 떨어지고 거래처에서 대금도 제대로 안 줘서 자금 흐름이 막힌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밤낮으로 뛰어다니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죠. 저는 그때 육아휴직 중이었어요.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지만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어요. 그냥 남편이 힘들어할 때 옆에서 격려해주고 집에서만큼은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신 거예요.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해 보이시더라고요. 차 한 잔 드리면서 무슨 일이신지 여쭤봤더니 시어머니가 바로 본론을 꺼내시는 거였어요. 요즘 아범 힘든 걸 알고 있지? 그럼 내가 도와줘야지. 친정에서 받은 건물 있잖아. 그거 팔아서 돈 좀 보태라.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친정에서 받은 제 명의 건물을 팔아서 남편 사업에 보태라고요?
시어머니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범이 혼자서 그렇게 고생하는 거 안 보이니? 부부가 서로 도와야지. 그럼 사업도 살릴 수 있고. 저는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 건물은 친정 아버지가 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익으로 저희 가게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왜 제가 친정에서 받은 재산을 시어머니 요구대로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점점 목소리를 높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더 가관이었어요. 나도 이번에 전세 계약 끝나면 네 신혼애로 들어갈 거야. 그럼 전세 보증금이 좀 남을 텐데. 1,000만 원 정도는 보탤 테니까 너도 건물 팔아서 도와라.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1,000만 원으로 무슨 사업을 살리라는 건지. 게다가 시어머니가 형님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형님한테 미리 허락받고 하시는 말씀인지도 의문이었고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폭탄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신혼에 들어가면 그 집도 좀 비좁을 거야. 그러니까 더 큰 집으로 옮기든지 해야 할 텐데 그것도 돈이 들 거 아니니. 그러니까 너는 빨리 그 건물 처분해서 돈 좀 보태라. 저는 이제 정말 한계였어요. 형님한테 무슨 허락을 받고 형님네로 들어간다고 하시는 건지, 그리고 왜 그것까지 제가 책임져야 하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시어머니께 말했어요. 그래서 제 명의로 된 형님 집 내놨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순간 굳어지시더라고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는 완전히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동안 형님 집이 형님 명의인 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안 돼. 그 집은 안 돼. 친정에서 준 건물은 잘만 팔라고 하시면서 왜 그 집은 안 되는데요? 다시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님과 전혀 상관없는 제 건물이에요. 시어머니가 가신 후에 저는 바로 형님한테 전화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더니 형님이 한참을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형님, 괜찮으세요? 올게. 정말 미안해. 엄마가 또 그런 소리를 했구나. 형님이 미안해 하실 일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형님 집으로 들어간다고 하시던데 형님한테 미리 말씀 안 드리셨나 봐요? 우리 집으로 들어온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또? 역시나 형님은 처음 듣는 얘기셨어요. 시어머니가 혼자서 계획하고 계신 일이었던 거죠. 형님은 정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 때문에 정말 힘들어 죽겠어. 내가 왜 독립했는지 알겠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옳게 미안해. 앞으로 엄마 전화 받지도 말고 신경 쓰지 마. 그날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는데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나 보더라고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줬어요. 시어머니가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는지, 제가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모두 다요. 남편은 그날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단단히 얘기를 했나 봐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꽤 심하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맘대로 건물 팔라고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나 힘들게 하지 마시고 이제 엄마도 엄마 생활비 정도는 알아서 벌어서 쓰세요. 시어머니는 남편한테도 화를 내셨나 봐요. 자기가 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그런 식으로 말하냐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남편도 이번에는 단호했어요. 저는 그런 도움 원하지 않아요. 제 문제는 제가 해결할게요. 그리고 며칠 후에 형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가 형님한테 연락해서 형님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하셨는데 형님은 안 된다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화나서 자식들이 다 배은망덕하다고 하시면서 원망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형님은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고 하시면서 이제 진짜로 자유로워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랑 형님 모두와 연락을 끊으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들은 얘기로는 시어머니가 근처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좀 죄스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연세도 있으신데 아르바이트까지 하시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게 오히려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자립하시는 거잖아요. 남편 사업은 다행히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 남편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니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형님도 요즘에는 훨씬 밝아지셨어요. 시어머니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사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가끔 만나면 정말 고맙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형님이 있어서 저도 든든하거든요. 우리 딸아이도 이제 15개월이 되었는데 정말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딸이라고 무시하셨지만 남편은 딸바보가 됐어요. 퇴근하고 오면 제일 먼저 딸아이를 찾거든요. 요즘 들어서는 시어머니와의 그 일이 오히려 전화위복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일을 계기로 남편도 시댁과의 관계에서 선을 그었고 형님도 완전히 독립하게 됐으니까요. 무엇보다 저희 부부가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남편이 그날 밤에 저한테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미안하다고, 시어머니를 너무 몰랐던 것 같다고, 앞으로는 제가 힘들어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평소에는 아들 앞에서만 좋은 모습을 보이셨는데 며느리한테는 다른 모습이셨던 거죠. 그걸 형님도 다 아셨고 형님도 어릴 때부터 아들만 애지중지하는 시어머니한테 차별을 많이 받았다고 했어요. 아들한테는 안 그러면서 딸인 형님한테만 그렇게 돈을 요구하고요. 형님과는 오히려 더 가까워졌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서 식사도 하고 아이 봐달라고 부탁할 때도 있고요. 친정 부모님도 그 일 이후로 더 저를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 아버지가 시집살이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있을 수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저를 만만하게 보셨던 것 같거든요. 친정이 넉넉하니까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셨던 거죠. 지금 우리 가족은 정말 평화로워요. 남편은 사업에 집중하고 있고 저는 육아에 전념하고 있고 우리 딸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물론 가끔은 죄책감이 들 때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하신다는 소식을 들으면 좀 안쓰럽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것도 시어머니가 선택하신 길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형님이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요즘 마트에서 일하시면서 오히려 생기가 있어 보인다고 해요. 집에만 있을 때보다 사람들도 만나고 하니까 더 활기차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됐어요. 시어머니도 자립하시면서 오히려 더 건강해지신 것 같아서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시어머니와의 그 일이 정말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가족에게도 형님에게도 심지어 시어머니에게도 말이에요. 모두가 각자의 길을 찾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저는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결혼해서 시댁 식구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참고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걸. 물론 서로 존중하고 도와야 하지만 그것도 선이 있는 거죠. 무리한 요구나 부당한 대우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남편도 이제는 저를 더 이해하고 지지해줘요. 시댁과 처가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우리 가정이 우선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어요. 결국 그때 제가 그래서 제 명의인 형님 집 내놨어요 라고 말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정리된 거니까요. 시어머니도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됐고 저희 가족도 평화로워졌고 형님도 자유로워지셨고요. 지금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해요. 작은 갈등이나 문제들은 있지만 큰 스트레스 없이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남편도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고 저도 육아에 전념할 수 있고 우리 딸도 사랑받으며 자라고 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건물 팔라고 하셨을 때 정말 당황했지만 그 일을 계기로 모든 관계가 정리됐으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